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남자 탈탈입니다. 오늘은 중화 요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탕수육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중국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집이 요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탕수육을 먹어보면 알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죠. 자, 중식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탕수육, 튀기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요즘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것들은 불린 전분을 사용한 방법들만 나오더라고요. 전분에 물을 넣고 잘 저어준 다음에 시간을 두게 되면 이렇게 전분이 가라앉고, 그리고 물을 따라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전 이 방법을 솔직히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가라앉은 전분이 딱딱해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아요. 물을 따라낸 다음엔 다시 또 요리한다고 물을 다시 넣어요. 그래서 이 반죽을 다시 풀어줘서 사용해야 되는 번거롭고 불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 위험한지는 뒤에 튀기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고기에 반죽을 입히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백설탕인가 하시는 분은 이거 불편하니까 그냥 자기네 땡땡 반점에서 사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자, 이제부터 제가 시작해 볼게요. 먼저 소스부터 만들겠습니다. 자, 설탕 1500g이에요. 그리고 물을 1000cc 넣어주세요. 불을 약불로 켜주신 다음에 끓이시면서 2배 사과식초 200g, 그리고 간장 450g을 넣어주세요. 오늘 보여드리는 탕수육 소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소스입니다. 뭐 업체별로 다 맛을 다르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포인트, 생강이에요. 생강을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생강 70g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어주시면서 설탕이 골고루 잘 익게 해주시고요.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시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포인트가 뭐냐, 이 소스를 끓이실 때 포인트, 겉에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은 중불로 하세요. 끓어 넘칠 수 있으니까. 다음, 물과 전분을 2대1로 섞은 전분물을 풀어서 되기를 맞춰주세요. 너무 되직하게 끓이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너무 되직하지 않습니다. 약간 묽은 정도로 끓여 두시는 게 사용하시기에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대량으로 끓여서 요리를 나갈 때마다 소스를 한 번 더 데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이제 튀겨볼까요? 고기에 전분 가루를 묻혀주세요. 그리고 튀김 가루를 약 5분의 1 정도 추가해서 물을 부은 다음에 반죽을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튀김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전분 가루를 사용하는 방법과 불린 전분을 사용하는 방법,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튀김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튀겨보죠. 먼저 불린 전분에 고기를 버무려서 튀겨보겠습니다. 자, 불린 전분이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에 넣을 때 그 수분이 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튀김을 튀기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불린 전분을 사용하실 때에는 튀기실 때 조심하세요. 방금도 튀어오르는 거 보셨나요? 이렇게 1차 튀김이 되면은 잠시 휴지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2차 튀김을 합니다. 두 번째 튀기실 때에는
약 10도 정도를 올려서 185도 정도에서 30초간 튀겨주시면 됩니다. 1차 튀김은 175도에서 튀겨주시면 되고요. 2차 튀김은 185도로 10도 정도 온도를 올리셔서 30초 더 튀기시는 겁니다. 자, 이번엔 전분 가루로 하는 겁니다. 불린 전분 반죽보다 훨씬 더 고기가 잘 떨어져요. 쉽게 조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불린 전분을 사용하는 게 정석인 것 마냥 말씀하시는 분들, 좀 답답하긴 합니다. 때로는. 조리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불린 전분보다 전분 가루를 이용한 튀김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이 불린 전분입니다. 쫀득하네요. 전분 가루도 마찬가지예요. 불린 전분은 대신 튀김과 고기에 분리가 좀 쉽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하지만 전분 가루를 이용하면 분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느끼실 때 더 바삭한 느낌은 전분 가루인 것 같아요. 이제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야채 골고루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는 고추기름을 넣어서 살짝 매콤한 맛을 강조해 줬고요. 앞서서 만들어둔 소스를 넣어줍니다. 탕수육 소스의 포인트, 너무 되지 않게 하는 거죠. 탕수육 맛집들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살짝 묽은 듯 점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살짝 둘러서 향을 입혀줄게요. 고소한 향을. 그리고 플레이팅 해보겠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어렵게 느끼는 게 이 탕수육인데요. 탕수육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을지 좀 느끼셨나요? 튀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 바로 돼지고기의 잡내를 잡는 거죠.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하신다는 건 아실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 하나, 팁 하나 더 들어갑니다. 과연 소금, 후추 다음에 뿌려지는 저 빨간 가루는 뭘까요? 백설탕도 알려줄 수 없는 팁. 백설탕 씨는 요리사가 아니에요. 사업가지. 요리하는 남자 탈탈이 알려드리는 팁. 바로 이 빨간 가루의 정체는 파프리카 시즈닝입니다. 파프리카 시즈닝은 파프리카를 분말로 만들어 놓은 제품인데요. 시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육류의 잡내를 잡아주고 또 고기의 단맛을 이끌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뿌리시면 손님들이 핏물이 제거되지 않은 줄 아시니까 적당량 뿌리시는 게 중요하세요. 이렇게 오늘은 탕수육에 대한 두 가지 팁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불린 전분만이 대수가 아니다. 두 번째, 고기의 잡내를 잡을 때 이 파프리카 시즈닝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부위의 고기를 사용하는 거겠죠. 탕수육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들은 거의 대부분 돼지의 등심을 사용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